올해 초부터 평온하던 서울의 한 주택가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경찰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 경찰 2대가 부르고 막 난리 났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발로 차기도 하고 경찰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천방지축이에요.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되는구나. 근데 이게 이슈가 지직됐어야 되는데 왜 이제 늦지?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았죠? 문제가 시작된 건 동네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 곳곳에 이상한 글귀가 새겨지면서부터입니다. 여기 써있네. 안내문. 본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본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 시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소유주의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안내문은 골목길 구석구석 바닥에까지 진한 페인트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나타난 불청개. 여기 길에다 막 써놓잖아. 네. 말뚝을 받고. 이지랄하는 거야. 이런 놈이 어딨냐고 세상에. 사기꾼이지. 세상에 그 항암물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게 집 팔아먹는 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사람도 차도 자전거도 누구나 자유롭게 수십 년 동안 이용하던 길. 이 길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성기 씨는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으로 오랜 고민 끝에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앞둔 지난해 9월 한 남자가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어떤 친구가 나타나서 이 도로가 내 땅인데 어떤 놈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고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별 정신없는 사람이 다 있다. 그리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구청에 민원이 제기됩니다. 빌라 앞 도로에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 이거 팠다고? 상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네. 여기 당연히 이 도로에 지금 상수도 묻혀 있죠. 그쵸. 하수도 묻혀 있죠. 여기서 이어서 나가지 않으면은 이 동네 사람들 아무도 물 못 먹고, 물 버리지도 못하고. 민원인은 얼마 전 그를 찾아왔던 이 도로의 주인 김모 씨. 도로 주인인 본인 허락 없이 도로를 파고 상하수도 확장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무단으로 부착을 해가지고 우리 백년제의 수도관을 연결해 줬으므로 이것은 위법이다. 준공검사를 내주면 안 된다 하고 민원을 냈어요. 준공 예정일이 10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사 오기로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사를 못 들어와가지고 저 주차장에다가 짐을 다 싸놓고 밑에다가 포장을 쳐놓고 우리 딴 데 가서 3개월 동안을 숙식을 했다니까요. 이후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고 지난 12월 말 소송까지 벌인 끝에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도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겠다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 도로는 사유지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하겠다. 금지하는 이유는 도로 공사를 하겠다. 공사의 내용은 없고. 그러더니 얼마 안 가 좁은 골목길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게 또 보이지? 아, 저게 말뚝 흔적이구나, 저게. 부서지고 남은 거. 아, 저게 말뚝 흔적이구나, 저런 거 박아놓은 게. 아, 여기도 쭉 다 박은 거네요. 아, 또 박았어. 여기도 있네, 여기. 이 골목에 박은 말뚝 흔적만 무려 40개가 넘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 역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라고 그러고 또 교통 방해하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방해를 끝까지 한다 그러면 우선 교통 방해 처리하겠다. 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땅은 개인 명의로 돼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온 도로입니다. 확인 결과 김 씨의 도로 땅은 모두 4,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 사람들이 그때 찾던 요 도로 땅 이거 땅 이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이 도로를 누가 돈 주고 사요 이거를. 그러네. 가치가 없는 거지 이거를. 김 씨는 왜 갑자기 나타나 도로 소유권을 이토록 강하게 주장하는 걸까? 김 씨와 분쟁을 겪었던 이 씨는 얼마 전 한 모임에서 글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 자리였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민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면은 이만한 이익을 보는데 빌라업자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땅을 팔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아파트를 지읍시다. 인근 부동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도로가 사실은 크게 그 주인이라도라 하더라도 큰 그 권리 행사를 못 하잖아요. 네. 도로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그 땅을, 그 도로 땅을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재개발하면은 뭐 이익 창출이 아무래도 더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취재진은 어렵게 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로 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개발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도로 땅이 그냥 일반 대지로 나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땅의 형태는 도로지만 등기상 지목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로 땅 전체가 고스란히 대지로 인정받는 겁니다. 즉, 김 씨가 소유한 4,000제곱미터가량의 도로 땅이 90제곱미터짜리 중형주택 45채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직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토지 보상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재산 가치는 없지만 보상 대가를 노리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도로 지분으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지분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걸 노린 거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도로가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하는 과정, 즉 신종 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건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려면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씨가 지은 빌라처럼 새 건축물이 속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밖에 없으니까 땅 내 땅이니까 건축하려고 하면은 골치 아플 거야. 그 다음에 얘가 건축을 하더라도 세입자를 나중에 모집하거나 분양할 때 문제가 될 거야를 막 표시를 한 거예요. 재건축을 성공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타난 뒤로 주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쌓여갑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이 우리가 수도를 봐도 내 땅이라 못 판다. 여기 길에다 막 써놓잖아. 네. 말뚝을 받고 이지랄하는 거야. 이런 놈이 어딨냐고 세상에 사기꾼이지. 심지어 도로 갓길에 멋대로 주차구역을 그려놓고 차량 주차를 통제하려 했다가 구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해당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주변자치단체에서는 여기서 규제해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민사로 가면 전부 져요. 사유재산권 보호 때문에. 그렇죠.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땅에 대해서 수용도 못해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자체가 돈이 없어요. 이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예요. 그랬을 때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사유도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자체가 논란을 회피하는 사이에 신종 땅 투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야적장을 운영하는 문현택 씨는 야적장 진입로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 21만 제곱미터가량의 부지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건설 자재나 고철을 쌓아놓는 각종 야적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약 한 350명 정도 되죠.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뭐 파지를 주워서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좀 열악하게 생활